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권호찬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이달의 무료 콘텐츠 소개 시간입니다. 드디어 5월의 무료 에셋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어떤 에셋들이 무료로 제공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무료 콘텐츠를 확인하고 받으시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 에셋은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나 에픽게임즈 런처의 마켓플레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페이지에 이렇게 이달의 무료 콘텐츠 항목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원하시는 콘텐츠를 선택하시면 해당 콘텐츠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구매하기 버튼을 통해 무료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고 나면 화면과 같이 버튼이 프로젝트에 추가로 바뀌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 프로젝트 에셋을 추가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에셋은 드라이버블 카스 베이직 팩입니다. 이 에셋은 세 종류의 차량과 함께 에셋 제목처럼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GTA 스타일의 게임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에디터에서 에셋이 제공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차종인 세단, 해치백, SUV를 제공합니다. 외관뿐만이 아니라 각 차종에 맞는 인테리어 모델도 함께 제공하는데요. 덕분에 차량을 운전할 때 차량 내부 시점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4단계의 LOD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0단계 12만 폴리곤 정도에서 3단계 2500 폴리곤까지 모든 거리에 대응 가능한 최적화를 통해 다수의 차량이 렌더링 되더라도 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량을 탑승하거나 운전하는 데 필요한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데모 맵을 통해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모 맵에서 실행을 눌러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3인칭 모드로 시작합니다. 차량 가까이 가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차량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하게 되면 ASDW키로 가속, 감속, 회전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 버튼을 눌러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C 버튼을 눌러 시점을 전환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내부 인테리어가 한눈에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에셋과 기능들이 VR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도 이 에셋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VR 프로젝트 세팅뿐만이 아니라 VR 디바이스 유무에 따라 그에 맞는 모드로 자동 실행되는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으니 VR을 개발하시는 분이라면 꼭 차량을 사용하는 게임이 아니더라도 이 에셋을 통해 VR 관련 세팅과 기능을 살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드라이버블 카스 베이직 팩은 보신 바와 같이 차량의 탑승부터 운전, 사운드까지 모두 구현되어 있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바로 가져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한 이주 방법에 대해 콘텐츠 페이지에서 영상과 PDF 튜토리얼 문서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에셋은 머티리얼라이즈 VFX입니다. 이 에셋은 일반적으로 메시가 나타나거나 사라질 때 사용하는 연출 이펙트인데요. 에셋에 포함된 샘플 레벨을 열어보시면 어떤 에셋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샘플 레벨을 열어서 실행해 보시면 자동으로 오브젝트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버텍스가 변형되거나 색이 변하는 등의 시각적 효과를 머티리얼에서 구현하고 이렇게 구현된 머티리얼을 블루프린트 획드에서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여 효과를 조절하게 됩니다. 레벨을 둘러보면 다수의 연출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는 하나의 머티리얼에서 파라미터를 통해 다양한 연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열어서 어떤 것들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제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 있는 머티리얼라이즈 어마운트라는 파라미터입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움직여 보시면 효과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나타나거나 사라질 때 버텍스가 왜곡되는 이 경계 부분이 있는데요. 경계 부분의 아래쪽 영역이 바로 프린지 섹션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위에서부터 프린지 영역의 색을 조절할 수 있고 프린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버텍스가 왜곡되는 깊이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프린지 펜 스피드는 이 왜곡이 흐르는 속도를 조절하고요. 프린지 사이즈는 프린지 영역의 넓이를 조절합니다. 프린지 테셀레이션 멀티플라이는 이 메시에 적용되는 테셀레이션 단계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버텍스가 늘어나서 왜곡될 때 아래쪽에 있는 이 프린지 텍스처 모양을 더 잘 표현하게 됩니다. 이너그로우 섹션은 이 출렁거리는 경계 위쪽에 왜곡 없이 빛나는 영역을 설정합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텍스처를 이용해서 패턴을 지정하거나 색을 바꾸고 패턴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머티리얼라이즈 섹션에 있는 애니메이티드 엣지 마스크는 이 경계 부분을 실시간 노이즈를 이용해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노이즈 텍스처를 이용하느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맥스8 모델은 실제 월드상에서 오브젝트의 크기를 입력하는 파라미터인데요. 적절한 오브젝트의 크기가 설정되어 있어야 경계 부분의 영역도 머티리얼라이즈 어마운트 값에 비례해서 잘 표현됩니다. 아우터 그로우 섹션은 버텍스가 왜곡되는 경계 부분의 위쪽이 빛나는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색을 변경하거나 빛나는 부분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텍스처를 선택해서 패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이즈로 영역의 넓이를 결정하거나 타일링으로 패턴의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서 이 VFX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머티리얼을 수정하여 머티리얼라이즈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이 VFX를 적용하고자 하는 머티리얼을 열어서 머티리얼 에디터 메인 노드를 선택하시고 블렌드 모드를 마스크드로 변경해 줍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리셔서 테셀레이션도 화면과 같이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머티리얼라이즈 복셀업이라는 노드를 배치하시고 같은 이름을 가진 이 노드의 출력핀과 머티리얼 노드의 입력핀을 하나하나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머티리얼에 연결되어 있던 베이스 컬러와 메탈릭 값을 이 노드의 베이스 컬러와 메탈릭 입력핀에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머티리얼의 파라미터를 조절하기 위한 블루프린트 액터를 생성하셔야 합니다. 블루프린트 액터를 하나 생성하시고 적용하고자 하는 스태틱 메시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은 다이나믹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언리얼 엔진에선 게임이 실행되는 중에 머티리얼 파라미터를 변경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머티리얼이나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다이나믹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변경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 다음과 같이 Create Dynamic Material Instance 노드를 이용하여 다이나믹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변수로 저장합니다. 이때 소스 머티리얼에는 방금 전에 수정하셨던 머티리얼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블루프린트 액터의 플로트 변수를 이용하여 생성된 다이나믹 머티리얼 인스턴스의 머티리얼라이즈 어마운트 파라미터를 초기화합니다. 이 부분은 에셋에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까 파라미터들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맥스 헤이트 오브 모델이라는 파라미터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맥스 헤이트 오브 모델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스크립트인데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바운드박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메쉬의 월드 사이즈를 조금 여유있게 구하고 다이나믹 머티리얼 인스턴스의 맥스 헤이트 오브 모델 파라미터에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이벤트 그래프로 가셔서 실제 값이 변경될 때마다 호출될 커스텀 이벤트를 하나 만드시고 커스텀 이벤트에 플로트 입력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화면의 노드를 참조하여 이 커스텀 이벤트가 호출될 때마다 가지고 있던 머티리얼라이즈 어마운트 변수를 수정하여 다이나믹 머티리얼 인스턴스의 머티리얼라이즈 어마운트 파라미터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든 블루프린트 액터가 잘 작동하는지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테스트를 위해서 키보드 K와 L을 눌러 블루프린트 액터에 만든 커스텀 이벤트가 호출되고 입력값이 0.1이나 마이너스 0.1이 되도록 미리 설정해 놨습니다. 블루프린트 액터를 레벨에 배치하고 실행시키겠습니다. L을 누르면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대로 K를 누르면은 조금씩 나타납니다.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커스텀 이벤트가 호출되게 했지만 뒤쪽의 샘플과 같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틱마다 적절한 입력값으로 커스텀 이벤트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에셋은 모던 시티 다운타운 리드 인테리어스 메가팩입니다. 메가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상당한 양의 에셋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350여 가지의 유니크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물을 조립할 수 있는 모듈화된 건물 부위와 자동차들, 식당, 은행, 지하철 내부를 꾸미기 위한 에셋들, 도시를 꾸미기 위한 도로나 간판, 나무 등 다양한 에셋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좀 더 다채롭게 꾸밀 수 있도록 45종류의 데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에셋들을 이용하여 완전한 도심지를 꾸미는 것이 가능한데요. 샘플로 제공되는 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러보시면 아주 높은 퀄리티의 시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거리는 온전히 제공되는 에셋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건물의 경우에는 모듈러 방식으로 조립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건물들을 살펴보시면 건물을 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에셋을 나눠서 만들고 구성하면 좋을지 방법을 익히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부뿐 아니라 식당, 은행, 지하철 등을 꾸밀 수 있도록 에셋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간 맵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주간 맵과 마찬가지로 야간 맵도 퀄리티가 아주 높은데요. 사실 이 에셋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셋들 각각의 콜리전을 수정하거나 액터 병합을 통해 어느 정도 최적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시가지 하나를 통째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에셋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에셋팩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개할 에셋은 바로 사이파이 로봇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로봇 캐릭터가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텍스처와 재질, 데칼도 다수 제공하여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레벨을 열어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텍스처와 데칼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로봇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파이 로봇 팩에는 아주 간단한 이동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스타트 팩을 이용하여 로봇의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언리얼 엔진의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모든 인간형 캐릭터는 엔진에서 기본 제공되고 있는 마네킹 캐릭터와 본 구조가 동일해야 하는데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애니메이션 역시 마네킹을 베이스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즉 언리얼 엔진의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받으신 캐릭터라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간단한 리타게팅 과정을 통해 마켓플레이스의 모든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애니메이션 스타트 팩으로 검색을 하시면 해당 애니메이션 에셋이 나오는데요. 프로젝트에 추가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 이미 다운받아서 추가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애니메이션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 전에 우선 이 로봇의 스켈레톤 이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셋들을 다운받다 보면 프로젝트에 마네킹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스켈레톤 메시와 스켈레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한 스켈레톤 메시나 스켈레톤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이름을 변경해 놓으시면 훨씬 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로봇에 사용되고 있는 스켈레톤의 이름을 변경하여 서로 혼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중인 스켈레톤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선 스켈레톤 메시를 찾으시고 스켈레톤 메시를 더블 클릭해서 에디터를 여신 다음에요, 왼쪽에 에셋 디테일 창에 보시면은 스켈레톤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돋보기를 눌러서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해당 스켈레톤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스켈레톤의 이름을 SF 로봇 언더바 스켈레톤이라고 바꿔놨는데요. 여러분들도 프로젝트에 맞춰서 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켓에서 다운받은 애님 스타터 팩 애니메이션들을 이 로봇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 애님 스타터 팩 폴더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애니메이션들을 적당히 선택해 주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선택된 채로 오른 버튼을 누르시고 애님 에셋 리타겟에 애님 에셋 복제 후 리타겟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켈레톤 선택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소스 아래쪽에 있는 호환 스켈레톤만 표시 옵션을 꺼줍니다. 그러면 현재 프로젝트에 있는 호환되지 않는 스켈레톤들이 모두 보여지게 됩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이름을 바꿨던 SF 로봇 언더바 스켈레톤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타깃에 SF 로봇 언더바 스켈레톤이 선택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폴더를 지정하셔서 선택된 애니메이션이 복사될 폴더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누르시고 적당한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사이파이 로봇 아래 테스트 애니메이션이란 폴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리타겟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리타겟이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정했던 사이파이 로봇 아래 테스트 애니메이션 폴더를 가시면은 자, 애니메이션이 복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더블 클릭해서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는 마네킹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왼쪽에 있는 스켈레톤을 보시면은 로봇에서 사용 중인 SF 로봇 언더바 스켈레톤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네킹 메시를 로봇 메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프리뷰 메시로 가셔서
로봇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에셋에 적용하시면은 복사된 모든 애니메이션이 로봇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한번 다른 에셋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2를 열어보시면은 자, 애니메이션이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에셋 브라우저를 보시면은 아까는 이동밖에 없던 이 에셋 브라우저에 방금 복사한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켈레톤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언리얼 엔진의 애니메이션들은 모두 고유의 스켈레톤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스켈레톤의 애니메이션을 바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애니메이션들을 공유하는데 방금 한 것과 같은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대신 훨씬 쉽고 간단하게 수많은 캐릭터들의 애니메이션을 관리할 수 있고, 또 리타겟팅을 이용하면 단순히 체형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본의 계층 구조가 다르거나 본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도 애니메이션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무료 에셋은 타겟팅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레벨에 존재하는 적들을 타겟팅해 주는데요. 타겟팅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의 게임 장르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 에셋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타겟팅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타겟팅 시스템은 멀티에서도 완벽한 작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게임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샘플 레벨을 열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자유 카메라 시점의 3인칭 뷰입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움직일 때 카메라가 마우스를 따라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T를 눌러서 타겟팅을 활성화하면 정면의 캐릭터를 타겟팅하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카메라가 타겟을 향해 고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Q나 E 버튼을 눌러서 좌우로 타겟이 전환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현 원리는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AI 퍼셉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주변의 캐릭터들을 인식하고 타겟팅이 활성화될 때 인식된 캐릭터들 중에 플레이어의 정면에 있는 대상을 선택하여 타겟으로 지정합니다. 좌나우로 타겟을 변경하는 입력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AI 퍼셉션에 인식된 대상들 중에 현재 타겟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존재하는 캐릭터를 타겟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컴포넌트로 작성하여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쉽게 컴포넌트만 추가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 타겟팅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레벨을 생성해서 적당한 위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에 파일 새 레벨 누르시고 디폴트 선택하신 다음에 현재 레벨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는 타겟팅 시스템 안에 테스트 타겟팅이란 폴더 안에 뉴맵이란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연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액터들을 추가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 모드가 필요한데요. 컨텐츠 브라우저 빈 곳에 오른 버튼 누르시고 블루프린트 클래스 누르셔서 게임 모드 베이스 선택하시면은 새로운 게임 모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름을 TTS 언더바 게임 모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필요한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 버튼 누르시고 블루프린트 클래스 선택하셔서 플레이어 컨트롤러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TTS 언더바 P 컨트롤러라고 하겠습니다. 타겟팅 대상이 될 적 캐릭터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블루프린트 클래스 눌러서 캐릭터 선택하시고 이름은 TTS 언더바 에너미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클래스는 바로 플레이어 캐릭터입니다. 플레이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동 등 여러가지 기능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연에서는 그 기능을 직접 구현하지 않고 기본 제공되는 서드 퍼슨 BP 게임 모드에서 캐릭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에 콘텐츠 브라우저에 서드 퍼슨 BP로 가셔서 블루프린트 폴더 가시면은 서드 퍼슨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드래그해서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타겟팅 폴더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된 플레이어 캐릭터도 혼동되지 않도록 이름을 TTS 언더바 플레이어 캐릭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연을 위해서 필요한 액터들을 새로 만들었지만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는 기존 캐릭터나 컨트롤러에 추가만 하셔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우선 레벨을 실행할 때 생성한 캐릭터와 컨트롤러가 작동하도록 게임 모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위쪽 툴바에서 세팅, 월드 세팅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월드 세팅 창이 나옵니다.
월드 세팅 창 내 게임 모드 탭에 게임 모드 오버라이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든 TTS 언더바 게임 모드를 드래그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선택된 게임 모드를 확장하셔서요. 디폴트 폰 클래스에 마찬가지로 TTS 언더바 플레이어 캐릭터를,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에 TTS 언더바 픽 컨트롤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일단 에셋들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클래스의 타겟팅을 위해 필요한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TS 언더바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여시고요. 왼쪽에 컴포넌트 추가해서 필요한 TS 컴포넌트와 AI 퍼셉션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TS로 검색하시면은 커스텀에 TS 컴포넌트가 있고요. 다시 컴포넌트 추가를 누르시고 AI로 검색하시면 AI 퍼셉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AI 퍼셉션은 언리얼 엔진이 기본 제공하는 AI 시스템에서 캐릭터의 인지를 구현하는 컴포넌트인데요. 여기서는 레벨에 존재하는 캐릭터를 인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컴포넌트 창에서 AI 퍼셉션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디테일 창에 보시면 AI 퍼셉션 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센스 컨피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엘리먼트 하나 추가해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논인데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다양한 인지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미지 센스는 데미지를 입었을 때 인지하는 거고요. 히어링은 소리, 프레딕션은 예측, 사이트가 바로 시야죠. 그리고 팀 센싱이나 터치도 있는데 여기서는 사이트 컨피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컨피그를 선택하시고 서브 메뉴를 확장하시면요. 센스 아래쪽에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텍션 부분에서 디텍션을 모두 활성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능들을 구현해야 하는데요. 기능을 모두 직접 구현해야 한다면 에셋을 다운받은 의미가 없겠죠. 여기에서는 에셋팩에서 제공된 기능들을 그대로 가져다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겟팅 시스템 폴더 안에 보시면요.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TS 언더바 컨트롤러 언더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 이벤트 그래프에 가셔서 보이시는 노드를 모두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저희가 만든 TTS 언더바 픽 컨트롤러의 이벤트 그래프로 가셔서 붙여넣기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컴파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클래스에게 위젯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젯이 필요한 이유는 플레이어가 타겟팅을 했을 때 타겟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유저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TTS 언더바 에너미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요. 보시면은 메시가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레벨에 배치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메시 선택하시고 오른쪽 디테일 창에서 스켈레탈 메시, 적당한 스켈레탈 메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봇을 선택해 볼까요? 로봇을 선택하셨으면은 캡슐에 맞게 스켈레탈 메시의 위치를 조절하시고 X축을 바라보도록 90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를 추가했으니 이제 위젯을 추가해야겠죠? 컴포넌트 추가 누르시고 위젯을 검색하시면은 위젯이 추가되는데요. 위젯을 선택한 채로 오른쪽에 디테일 창에 가셔서요. 유저 인터페이스 보시면은 위젯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W 언더바 로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스페이스 옵션을 스크린으로 바꿔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렌더링 부분에서 히든 인게임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컴파일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타겟팅에 필요한 작업은 모두 완료되었는데요.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한 TTS 에너미 캐릭터를 레벨에 이렇게 타겟팅이 원활하도록 적당히 배치하시고요. 그리고 플레이를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 모드에서 플레이어 캐릭터를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캐릭터가 뜨는데요. 샘플 레벨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카메라의 3인칭 모드로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T 버튼을 누르면은 보이시나요? 정면에 있는 TTS 언더바 에너미 캐릭터에 타겟팅이 되고 움직였을 때 타겟팅된 대상을 향해서 카메라가 고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나 E를 누르면은 카메라가 회전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셋을 통해서 제공된 타겟팅 시스템을 직접 적용해 보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겟팅 시스템은 싱글뿐만이 아니라 멀티에서도 잘 작동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달에 무료로 풀린 에셋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몇몇 에셋들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실제 에셋들을 사용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각각의 에셋 페이지를 꼭 참조해 주세요. 간단한 튜토리얼 영상부터 각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한 문서들까지 에셋 제작자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들을 이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무료 에셋들이 그냥 라이브러리 리스트만 채우는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즐거운 언리얼 라이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